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의 밝은 빛이 되고 싶은 지원자 방준혁입니다. 네, 준혁 씨, 학교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회계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때 처음 접했지만 제가 가진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경진대회 회계 실무 분야에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계라는 과목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잘하는 과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직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계를 잘한다고 했고, 또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랑 일치를 했습니다. 다만 회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잘해서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결과를 냈는지까지 덧붙인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혁 씨는 회계를 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회계는 다양한 기업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직무고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전력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저는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야 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4차 혁명인 AI 기술에서 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앞으로의 시대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꿈꾸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AI와 결합된 어떤 모습? AI와 결합해서 서로 AI가 못하는 부분은 네. 인간이 도와주고 네. 인간이 하기 힘들거나 못하는 부분은 네. AI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4차 혁명 AI 말씀하셨는데 AI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나은 다른 그런 뭐 아주 완전히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차 혁명에도 뭐 전기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죠? 4차 혁명 시대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물 인터넷이 많이 추가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회계 직무도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네. 본인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회계 직무도 대체할 수 있지만 뭐 세세한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 아직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지만 네. 본인이 이제 4차 혁명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가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이 가진 특유의 따뜻함과 정직함으로 서로 신뢰를 가지고 회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성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혁명을 얘기를 하길래 반가워서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던져졌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차 혁명에 대해서 좀 일부분만 알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뭐 회계라는 거는 사실 뭐 따뜻함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계라는 직무는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좀 위협을 받는 일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전기라는 것은 사실은 4차 혁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회사의 어떤 나중에 뭐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답변이 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방준혁 씨는 친구들이 많나요? 네. 친구들이 얘기하는 우리 준혁 씨의 장점은 뭐예요? 저의 장점은 우선 친구들이 보는 저의 장점은 네.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점과 음, 열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경진 대회를 준비하며 네. 그 실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이요? 네, 경진 실 아, 네.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른 친구들이 네. 그 경진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끝나면 먼저 하교하고 저는 끝까지 남아서 그 실의 열쇠 관리와 그 보안 관리를 하면서 책임감을 넌 정말 책임감 있는 아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나 혼자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생활에서 조직 생활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평가받는 지원자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팀워크 경험에 대해서 하나만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선생님을 도와주신 그런 경험은 잘 써줬는데 그거 외에 또 팀워크 활동 중에서 본인이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아마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학생 자치회만의 팀워크가 아닌 그 학급 전체 팀워크를 발휘해서 학교 축제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 학급 반장들에게 학급의 의견을 모아오고 학급 반장과 학생 자치회가 회의를 열어 각 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의견을 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같이 준비를 했지만 그 중에서 준혁 씨가 조금 더 기여를 한 부분,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할지에 대해 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이고 많은 의견들을 모으다 보니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쟁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하며 그 분쟁을 정리하는 데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준혁 씨만의 어떤 갈등 조정 방법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갈등을 조절할 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하였고요. 그 판단한 결과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채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팀워크 경험을 얘기할 때 갈등 조정자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해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판단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조정자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떤 양쪽의 입장과 어떤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성을 좀 잘 생각해서 판단했다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답변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45,780원 정도 나왔던 것 45,700원.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아마 5월달 통지요금. 5월. 이번 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 요즘 뭐 누진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덥지만 에어컨 트는 거 좀 걱정하고 그러는데 전기세를 좀 이렇게 더울 때 전기세를 좀 되도록이면 조금 나오게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방법인데요. 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누진세를 더 많이 적용을 하여 아랫분들은 조금 더 덜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 일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이제 고객님들 그 저희 같은 이제 개인 고객님들이 그래도 어쨌든 전기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좀 알려줄 수 없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을 아끼는 것이겠지만 뭐 근데 너무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안 킬 수도 없고 그럴 때 에어컨은 틀면서 되도록이면 누진세에 의해서 좀 요금을 좀 덜 내고 뭐 이런 걸 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시원해졌다 싶으면 껐다가 다시 키는 아, 그런 그렇게요. 방식. 그럼 얼마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줄일 수 조금 있죠. 더가 얼마일까요? 거기까지는 잘. 아, 네, 알겠습니다. 환전이라는 곳은 개인과 기업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뭐 요금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게 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누진세나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객 상담이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도 그 전기세 안 나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뉴스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많이 좀 아쉬웠죠. 우리 방준혁 씨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준혁 씨를 뽑고 이제 배치를 할 때 방준혁 씨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못하고 지방에 배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발령이 만약 난다면 네. 뭐 근처 고시텔이나 그런 곳에 방을 잡아서 한국전력공사에 출근하는 그런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꺼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국전력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고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는 사례, 본인이 자주적이다, 독립적인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로 근거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준혁 씨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네.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네. 뭐 저를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저보다 저를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저를 그냥 공부만 하라고 편하게 놔두시고 그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며 네. 뭐 몸에 파스 붙이는 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항 자국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네. 저 크게 감동을 받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입장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만난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장 많이 언급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내가 그래 존경하는 점을 본받아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면접관이 듣기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자원관리 질문과 관련해서 학교 예산이 행사 예산이 500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써주신 거 보면 500의 합이 맞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실수를 하셨다고요? 회계나 어떤 사무 역량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를 틀리셨거든요. 네. 실수하신 걸 그냥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럼 500만 원을 잘 예산을 지금 잘 배정을 했다. 거기까지는 알지만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정을 한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음향, 조명 팀을 부르는데 300만 원이라는 네. 돈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기약해야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뭐 많은 댄스 팀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외부의 팀을 초청해서 그 공연하는 것도 네. 학생들의 호응을 끌 수 있겠다 싶어 외부 비트박스 팀과 댄스 팀 두 팀을 초청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상품이 있다면 더 많이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품권도 40만 원 가량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그 축제를 했을 때 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 상품권도 받은 학생들이 기분이 좋게 많이 만족한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만족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자원 관리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서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왜 300만 원을 분배를 하고 왜 상품권을 40만 원을 했는지 그런 이유가 좀 덧붙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생략하고 결과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의도를 설명하면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의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방준혁 씨가 지금까지 답변은 다 내가 이걸 뭐 잘한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 아니면 본인의 성격상의 단점 둘 중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단점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네. 호불호가 강한 것이 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 거죠? 어떤 호불호가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좋아하지만 네. 싫어하는 것은 아예 딱 잘라버려서 많이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나 이제 민원을 응대하시다 보면 되게 싫어하는 본인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것도 되게 많은 반응을 받으실 텐데 그런 어떤 대답을 받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제 주관을 말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에 리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리뉴얼대로 제 성격을 참아가며 리뉴얼대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회사를 딱 들어가면 그렇게 싹 변할 수 있을까요? 현재 활동하면서 네. 학급 반장 활동을 하면서 네. 저는 학급에서 대표하는 인물로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의 성격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의견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학급 친구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채택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지원자들이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성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성격상의 단점을 얘기해 줌으로써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준혁 씨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네.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분이 방준혁 씨가 회사 들어갔는데 상사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상사님의 말씀을 네. 잘 들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귀찮고 짜증나고 하겠지만 네. 일단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편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압박 질문이긴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상사의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상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랬던 사례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근거 있는 탄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은 방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혁 씨 모의 면접 했는데 어땠어요? 많이 준비를 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당황만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표정이네요. 네, 모의 면접 봤는데 면접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좀 긴장하셨나 봐요. 많이 긴장이 돼요. 네, 처음 치고 나서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 상사분이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했던 질문이죠. 네. 제가 했던 질문인데 너무나 솔직하게 앞에서는 말을 듣고 뒤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질문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해보는 그런 친구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질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사 말이기 때문에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어떤 원론을 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제 그랬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실제 그랬던 사례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답변 자체가 근거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관련된 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떠올리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구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면접을 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1분 자기소개 영상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 톤이나 목소리, 속도 이런 건 참 좋았거든요. 훈련을 한 건가요? 연습을? 하고 찍은 거죠. 경주대를 나갈 때 네. 창업 실무 분야에서 네. 발표를 했어야 돼서 그 부분에서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한 거를 여기서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계속 해나가시고 특히 제일 아쉬웠던 건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좀 못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거만 회사에 대한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전기라든가 고객 이런 걸로 좀 쉬운 질문으로 드렸는데도 말씀을 못 하신 게 좀 아쉬워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좀 철저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빼고 얘기하면요. 저는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내가 배치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면접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 치곤 되게 잘 보시는 거니까 앞으로 한번 저는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번의 좀 시나리오, 또 구조를 좀 한번 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1분 소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스피치 실력이 조금 나와줘야 돼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방준혁 씨가 좀 인상이 너무 많이 긴장돼 있어서 지금과 같은 약간 좀 여유 있는 표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모의 면접 많이 한번 봐보세요. 네. 네. 네, 저도 이 동감합니다.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뭐 회사나 직무에 대한 정보라든지 답변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자신감. 네, 자신감을 좀 본인 스스로 나는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 어렵지만 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 부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증을 해결했으니까 저희가 또 방준혁 씨 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삼촌부터 조언해 주세요. 그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면 이제 느낌이 항상 남아 있잖아요. 그 네. 사람에 대한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면접관들은 진짜 모습을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또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차가움과 따뜻함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좀 찡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진심이 좀 느껴졌고 그런 게 좀 중요하고 그런 장점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건 그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계는 따뜻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따뜻함을 발휘해가지고 이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제 그러지 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고 특히 좀 차가움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진짜로 귀찮고 짜증나면 뭐 이렇게 뒤로는 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아까랑은 좀 다르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려도 생기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따뜻한 사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했으면 훨씬 더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우리 과외 선생님도 조언해 주세요. 저는 일단 좋았던 점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압박 면접을 좀 많이 던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책임감의 사례,
열정적인 사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런 순발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단점에서 저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상사 앞에서는 이런 용어들은 쓰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이 내가 면접 때 자기소개서 상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사무직이라고 하면 정말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되고 알찬 모습으로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가장 잘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회계예요. 네, 자기소개에서 합이 안 맞고 네, 본인이 또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서 내가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회사하고 또 직무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대답하다가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는데 리뉴얼이라고 그쵸. 네.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 준비를 좀 미리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또 헤어스타일이 지금 학생들은 일자머리를 선호를 하는데 회사에 이제 면접을 가면 조금 이마를 반 정도는 좀 보여주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좀 답답해 보이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조금 시선이 위로 이렇게 치켜뜨게 되는 그런 모양도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걸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조금 자르고 앞부분을 조금 오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칭찬할 거는 눈 맞춤인데요. 네. 네, 말을 잘하고 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희랑 대화하는 동안 눈 맞춤을 좀 잘했어요. 네, 3초는 맞습니다.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외 선생님 대답할 때도 저를 계속 네, 골고루 쳐다보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시선을 잘 고루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칭찬을 네, 하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음. 왜 저희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꼭 원하는 그 한의전에 꼭 입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